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김정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병명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요, 이 이름대로 낭이 여러 개인 난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낭이 여러 개냐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난포가 이제 우리가 배란을 하기 위해서 난포가 이렇게 성숙을 합니다. 성숙을 하다가 탕 하고 터져야 되는데 호르몬의 이상으로 그렇게 터지지 못하고 미성숙 난포들이 이렇게 쌓이는 것을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호르몬의 교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생리불순, 더 정확하게는 희발월경 또는 무배란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희발월경이라고 하는 거는 8개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한 8번 정도만 이게 생리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배란은 말 그대로 배란이 되지 않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에 우리 특히나 10대, 20대에서는 생리불순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여성들에게서 한 5에서 10% 정도에게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증가를 하면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청소년 사이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비만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인과의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인슐린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고요. 우리 비만하고도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슐린의 그 역치가 높아지듯이 어떤 호르몬의 교란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생리불순, 앞서 말씀드렸던 생리불순이 있습니다. 보통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 생리불순이에요. 생리불순이어서 한 번씩 거르나 했는데 점점 이게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검사를 해봅니다. 일단 초음파를 이렇게 보고 또는 혈액 검사를 해서 발견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생리불순, 무월경이라 하는 거는 3개월 이상 월경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정출혈, 또는 이제 희발월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8번 이하로 생리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남성 호르몬, 그 안드로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중에 안드로겐이 높아지는 고안드로겐 혈증을 보통 동반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다모증이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남성형 탈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 착색이 되는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목이나 아니면은 이제 노출된 부위들, 그러니까 팔꿈치나 뭐 이런 부분들, 겨드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이 흑색 가시세포증은 비만하고도 좀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제 호르몬의 교란으로 인해서 유류증, 그러니까 몸에 젖을 분비하는 프로락틴 호르몬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 출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젖이 분비되는 이런 유류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걸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를 좀 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안드로겐 혈증,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는 것들을 혈액 검사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고안드로겐 혈증을 이제 의심되는 이제 다모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만성 무배란, 생리를 안 한다든지 생리를 해도 생리가 아니라 부정출혈이죠. 배란이 되지 않는 생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그래서 이제 봤더니만 이렇게 사진상에서 이렇게 보이듯이 난포가 많이 있는 다낭성 난포들이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진단 기준은 사실 이 3개 중에서 2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예, 근데 이제 한국 여성들은 이제 일반적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 여성들은 일단은 다모증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80% 정도가 다모증이 발견이 되는 데 비해서 한국인들은 한 7% 정도 내외로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다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이런 남성 호르몬 수치는 어떤 서구 여성들이랑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당능 장애, 아까 제가 이제 부인과의 당뇨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이제 그 인슐린의 그러니까 내당능 장애 같은 경우도 서구 여성들은 좀 상당히 높게 나오는 데 비해서 한국 여성들은 18% 정도
정도만 나오고요. 또한 이제 비만율조차도 서구 여성들이랑 많이 이제 낮습니다. 서구 여성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낭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형적인 모습, 좀 이제 비만하고 털이 많이 나고 이런 모습이 한국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다낭성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들, 그러니까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왔을 때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양방에서는 이럴 때 이제 배란 유도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피임약 등의 어떤 호르몬제를 통해서 조절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쌓이면은 자궁 내막도 두꺼워지고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약을 써서 호르몬제를 써서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좀 그 자궁 내막을 탈락시키는, 그러니까 생리를 시키는 양방 치료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치료라기보다는 대증요법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화되는 것들이 필요할 테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한약 치료가 우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한약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허라고 하는 카테고리인데요. 신허는 한방에서는 그러니까 선천적인 품부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천적으로 좀 허약하고 선천적으로 좀 이 호르몬 자체도 약하고 발달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 이럴 때에는 이제 그 신허를 개선하는, 신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약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약이 좀 더 여기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좌기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미라든지 이런 약들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인들한테는 이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칠정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화병, 아니면은 간울기체라는 어떤 이제 변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긴장, 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고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혈허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이 이제 저해되고 혈액 자체가 적어지는 이런 문제들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칠정에는 몸에 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물탕을 기본으로 한 약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전형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인들에서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숙담이라는 이런 이제 그 체질의 문제를 가졌을 때는 일단은 다이어트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 좀 비만한 환자들은 일단은 살을 빼게 합니다. 일단 살을 좀 빼고 나면은 생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생리불순이 있는데 좀 그 과체중이다 또는 비만이다 하면은 일단 다이어트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들이 필요할 테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한방 치료의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정상 생리 그리고 정상 배란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낭성 자체가 다 없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그래도 3개월 이상의 정상 생리를 하는 경우를 좀 완결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 기간은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또는 그 이상도 걸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치료 기간을 잡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